네이버 인플루언서를 목표로 한다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한 핵심적인 전략과 꿀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 이어 인플루언서 영상 2탄입니다. 인플루언서라는 용어를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명 BJ나 100만 유튜버 같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건 다들 알고 계시겠죠? 연예인들과 같은 셀럽까지는 아니지만 나름 SNS 채널을 통해 유명해진 BJ나 유튜버와 같이 대중에게 영향력이 생긴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인플루언서라고들 부릅니다. 그런데 네이버 인플루언서는 알고 계셨나요? 네이버 블로그를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은 네이버 인플루언서라는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은근히 많은데요. 네이버 인플루언서라는 제도는 약 3년 전에 네이버에서 도입한 제도로 여행, 스타일, 푸드, 테크, 리빙, 육아, 생활건강, 게임, 동물, 펫, 경제 비즈니스, 어학, 교육 등의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한 블로거들에게 너네 블로거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활동해봐, 너희에게 많은 혜택을 줄게 라고 하면서 생긴 제도가 바로 네이버 인플루언서라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인플루언서가 대중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건데 네이버 인플루언서들은 영향력이 1도 없다는 건 자, 그렇다면 네이버 인플루언서가 된다면 어떠한 혜택들이 있을까요? 네이버 인플루언서 센터라는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그 혜택들을 자세히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프리미엄 광고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일반 블로거들이 어느 정도 기준에 도달하면 애드 포스트를 신청해 내 글의 맨 하단에 광고를 하나 달 수 있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인플루언서가 된다면 그 영역을 확대시켜 상단에 노출할 수 있는 헤드뷰 광고와 중간쯤에 랜덤으로 노출할 수 있는 프리미엄 광고를 달 수가 있게 됩니다. 당연히 일반 광고보다는 애드 포스트 수익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또한 인플루언서 홈이라는 개인 채널 또한 별도로 생기는데요. 이 채널을 통해 일명 키첼이라 불리는 키워드 챌린지에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인플루언서 키워드 탭에서 제공하는 키워드를 토대로 포스팅을 작성하고 내 글이 인플루언서 탭 3위 안에만 든다면 높은 유입을 끌어낼 수도 있는데요. 다만 검색량이 높은 대형 키워드의 경우 그 경쟁이 너무나 치열해 양질의 글을 작성한다 해도 이미 선점한 인플루언서들을 뚫고 3위 안에 들기란 결코 쉽지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외에도 블로그 이웃과는 별도로 인플루언서 팬하기 기능을 이용해 내 팬을 늘릴 수도 있고 내 글을 시리즈로 발행해 픽 채널에 노출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수익할 수 있는 또 다른 혜택으로는 브랜드 커넥트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네이버가 자체적으로 브랜드나 대행사를 끌어들여 인플루언서들에게 제품 체험단이나 광고 등을 진행할 수 있게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흔히 블로그를 한다면 누구나 알고 있는 레뷰 같은 체험단 사이트를 네이버 자체적으로 인플들을 위해 제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점은 상품 제공뿐만 아니라 금액이 높진 않지만 현금 보상권들도 진행하고 있다는 건데요. 아직까지 레뷰 같은 체험단 사이트처럼 많은 광고 업체들에게 알려지지 않아 업데이트되는 상품군이 많진 않지만 소소하게나마 블로그 수익화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메리트가 있는 시스템이라 생각됩니다. 이외에도 실제 명함은 아니지만 온라인 명함과도 같은 온라인 네임카드를 제공해주고 있고 오프라인에서 강의나 영상 촬영 등을 진행할 수 있는 네이버 파트너 스퀘어를 월 2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네이버 인플루언서들에게 제공하는 대표적인 혜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네이버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블로그를 운영해야 할까요? 간혹 네이버에서 특정 블로거들에게 인플루언서를 제안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매우 드문 일이고 보통은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합니다. 블로그를 이제 막 시작한 사람들도 누구나 자유롭게 지원을 할 수 있는데요. 네이버 인플루언서 센터에 들어가 보시면 우측 상단에 지원하기를 클릭해 간단하게 지원을 할 수 있고 내가 운영 중인 분야에 맞게 카테고리를 선택 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채널이 있다면 최대한 어필해주는 게 좋습니다. 인플루언서 초창기에는 블로그를 하지 않더라도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워가 많다면 인플루언서에 선정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블로그까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인플루언서 몇 번이나 신청해 보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경우 이것저것 체험단 위주로 운영하는 자블로그였음에도 인플루언서 제도가 시작한 첫 해에 신청했다는 이유로 단 3번 만에 IT 인플루언서에 선정될 수 있었지만 지금의 네이버 인플루언서는 단순히 SNS 채널에 팔로워가 많다거나 블로그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선정되는 게 아니라 각 주제별로 어떠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선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주제와 연관된 정보성 글을 1일 M4 1년 이상 꾸준히 한다고 해도 인플에 선정되기란 바늘구멍과도 같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인플을 목표로 블로그를 운영한다면 희박한 확률을 뚫기 위해 좀 더 전략적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최근 네이버가 인플루언서 선정을 하는 동향을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인플루언서의 각 주제별로 인플루언서가 몇 명 정도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사이트는 데이터랩 툴즈라는 사이트고 각 주제별로 선정된 인플루언서가 몇 명 정도인지 쉽게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여행 분야가 3,186명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그 다음 푸드, 뷰티, 리빙, 육아, 패션 순입니다. 아무래도 블로그를 하는 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 이쪽 분야에 몰려있는 것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 제가 운영하는 IT 테크는 의외로 적은 668명입니다. 그리고 최하단의 인원이 가장 적은 분야는 일명 천민 카테고리라 불리는 대중음악, 프로스포츠, 영화가 자리 잡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 천민하니 이제 카테고리 분야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분명 이쪽 분야에서도 수익화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니 오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각설하고 우리는 여기서 네이버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여행과 푸드는 인플루언서가 가장 압도적으로 많고 대중음악과 스포츠, 영화는 왜 이렇게 인플의 수가 적을까? 먼저 여행과 푸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행과 푸드는 분명 수익화를 할 수 있는 귀족 카테고리라고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여행의 경우 수익화만 한다면 전국 방방곡곡 호텔이나 펜션 등을 공짜로 다닐 수 있고 여행 다니면서 원고료 또한 지급받아 수익화를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해외여행도 협찬받아 공짜로 다녀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푸드 역시 요리 레시피를 검색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카테고리 대비 글을 썼을 때 방문자와 체류 시간이 높아 애드포스트 수익을 높이기에 좋습니다. 더불어 CJ를 비롯해 각종 푸드 관련 대기업들이 돈이 많기 때문에 광고 협찬을 통해 수익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분명 두 영역 다 돈이 되는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몰리는 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돈이 되는 카테고리로 치면 솔직히 제가 운영하는 IT 테크에 비할 바가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 삼성, LG를 비롯하여 각종 전자제품 회사가 많다 보니 그 업체들로부터 광고 협찬만 받아도 잘 먹고 잘 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IT 테크가 인플루언서가 668명이라는 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그 이유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콘텐츠를 발행할 수 있는 발행량의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행 카테고리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콘텐츠를 계속해서 발행하기 위해서는 전국 방방곡곡, 더 나아가서는 해외까지 여행을 다니면서 일일이 사진 찍고 콘텐츠를 발행해야 합니다. 분명 좋아서 다니는 여행이긴 하지만 이걸 수익화하기 전까지는 돈은 돈대로 나가고 시간은 시간대로 소요하는 난이도 극상의 카테고리가 아닐 수 없는데요. 제가 운영하는 IT 테크나 요즘 사람들이 많이 운영하는 경제 비즈니스 카테고리처럼 방구석에 앉아 글만 주구장창 발행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에서는 여행을 자주 다니면서 양질의 글을 발행하는 여행 인플루언서를 지속적으로 선정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거라 생각합니다. 요리도 마찬가지죠. 여행보다 컨텐츠를 발행하기에는 좀 더 수월하지만 분명 요리 재료도 사야 하고 직접 요리를 하면서 사진도 예쁘게 찍어야 하고 그걸 블로그로 발행하기까지 해야 하는 공수를 생각한다면 웬만한 요리사나 주구구단 아니고서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란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좀 더 쉽게 컨텐츠를 발행할 수 있는 그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카테고리들 뷰티, 리빙, 육아 등등에서는 분명 인플루언서 숫자가 많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인플루언서가 되기란 결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아예 선정이 안 된다는 말은 아니니 오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가장 인원수가 적은 대중음악, 프로스포츠, 영화라는 카테고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유튜브를 한다면 분명 대성할 만한 주제이긴 하지만 블로그에서 한다면 광고나 협찬을 통해 돈을 벌기 어려운 주제임을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대중음악 카테고리를 한다고 특정 가수나 기획사가 나한테 광고나 협찬을 줄 것도 아니고 프로스포츠 카테고리에서 축구나 농구라는 주제를 다룬다고 프리미어리그나 NBA에서 나한테 광고를 줄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광고나 협찬을 줄 만한 광고주가 마땅히 없기 때문에 수익화하기 어려운 천민 카테고리로 분류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네이버 인플루언서만을 목표로 한다면 가장 빠르게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전략적인 방법은 가장 컨텐츠를 발행하기 어려운 분야 또는 가장 수익화를 하기 어려워 인기가 없는 분야를 의도적으로 노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오겠죠. 아니, 저는 IT 테크 카테고리 운영하고 싶은데 전혀 관심 없는 여행이나 푸드 아니면 돈도 안 되는 대중음악이나 프로스포츠를 하라는 말인가요? 라고 말이죠. 다행히도 네이버 인플루언서에 선정만 된다면 카테고리를 딱 한 번 바꿀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인플루언서에 빠르게 선정되기 위해 이러한 전략을 의도적으로 계획해 인플이 되고 난 이후에는 카테고리를 변경하셨던 분들을 덜어보았기 때문에 분명 먹히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인플루언서 선정은 실력의 영역보다도 운의 영역이 크기 때문에 역시 100% 된다라고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네이버 인플루언서가 되기란 결코 쉽지 않은데요. 그럼 좀 더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챗 GPT 같은 AI를 활용한 블로그 글들이
분들이 범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이버에서도 이런 걸 의식했는지 단순히 지식만 전달하는 정보성 글을 발행하는 블로거들보다 좀 더 경험에 기반한 콘텐츠를 발행하는 블로거들을 계속해서 밀어주고 있는 추세인데요. 난 전략적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아는 주제로 블로그를 운영해서 네이버 인플루언서를 노려보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AI가 발행할 만한 단순 정보성 글보다 본인이 직접 경험할 경험 위주의 글을 많이 작성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여러 영상을 통해 계속해서 강조해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체험단을 많이 하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체험단이 상업성에 기반한 광고성 콘텐츠라 내 블로그에 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AI를 활용한 정보성 글이 범람하고 있는 추세라 사람이 직접 경험하고 솔직하게 체험한 체험단 글이 각광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죠. 물론 거기에 더해 내돈내산 콘텐츠까지 진행한다면 더더욱 네이버가 밀어주겠지만 블로그 콘텐츠를 위해 내돈내산 하라는 건 솔직히 비추드리고 일정 수준 방문자를 높였다면 체험단을 통해 소소하게 수익화하면서 경험이나 체험 기반의 글을 많이 작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블로그를 운영한다면 희박한 확률을 뚫고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네이버 인플루언서에 선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 뭔가 100%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다는 정답을 기대하셨던 분들에게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운의 영역과 실력의 영역은 반드시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플루언서 선정은 운의 영역이지만 내가 블로그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건 실력의 영역입니다. 실력의 영역을 높여야 블로그로 수익화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컨텐츠에서도 더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해병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